예, 오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요즘 이제 미증시에서 볼 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빠르게 넘기고 그 안에 고민을 해봐야 하는 포인트 오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상 매파 파워를 이긴 시장이라는 평가가 많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탄력도 측면에서는 나스닥 지수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1% 이상 오른 모습입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도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웬만한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자동차 섹터도 다 좋았고요. IT, 반도체, 신재생, 리오프닝, 산업, 소재 모두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요. 국채금리가 이날 다 올랐습니다. 장단기 국채금리 모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금리의 상승은 나스닥 그리고 위험 자산에 좀 부담이 되는 요소인데 이번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겠고요. 그동안 좀 하락폭이 가파르게 나와서 그에 따른 이제 반등 정도가 나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형태. 이제 국채 시장이 바라보는 경기와 위험 자산이 바라보는 경기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MC 파월 마이크를 잡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스톡홀름 국제 심포지움에 파월 의장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화면이고요. FOMC 의사록 발표처럼 단독 정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쪽 가장 끝에 있고요. 심포지움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춰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주제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죠. 결국에 경제 전망이나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예,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의 영향력은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결은 매파적인 성격은 맞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이 연준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 두고 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죠. 연준 못 믿어에 대한 내용. 2021년에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우리 계속 저금리 가지고 간다라고 했는데 말 바꿔서 2022년에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리지 않았냐. 경제 상황 보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도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빨리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겠죠. 이 꿈과 현실의 괴리 맞추기 하이라이트는 현지 시간 12일 이 CPI 발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2월 CPI 추정치 컨센서스는 6.5%입니다. 각 IB 쪽에서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들 쭉 정리해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보고 있는 컨센서스겠죠. 이 컨센서스를 하회해야만 연준의 불신 확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증시 반등 추진 동력이 하나 더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먼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연준의 긴축과 시장의 기대 충돌 부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1950년 이후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첫 5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면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지난 라인이 첫 5거래일의 수익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1년의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첫 5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면 1년 데이터가 좋았다는 그 통계치가 있는데요. 연말까지의 상승 확률 83%, 평균 상승률은 14%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5거래일 동안 약 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대로라면 신호가 괜찮다. 올해 1년 데이터는 플러스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월가의 족집게로 통하는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등판인데요. S&P 500 지수 20% 더 넘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나 도이체방크 등도 올해에 미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견도 지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여기저기에서 나오죠. 간밤 좀 추가된 소식은 세계은행의 전망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꽤 많이 다운시켰죠. 고물가,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치를 반영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간밤 또 추가된 내용인데요. 전미 자영업 연맹에서 12월 소기업 낙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전월 91.9였는데 이번에 89.8로 역사적 평균치가 98인데 계속해서 특히 1년 내내 하회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요, 이거 기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쪽. GDP 근거로 그렇습니다. 4분기 GDP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미국 수치입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 자체 모델로 고시하는 GDP 나우의 수치 간밤 또 고시가 됐는데요. 이번에 4.1%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인데 11월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죠. 유럽의 GDP를 좌우하는 건 결국 날씨라는 점. 날씨가 춥다 그러면 깊은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이고요. 날씨가 따뜻하고 정책의 버프를 잘 받아서 친환경 인프라가 잘 구축된다면 무리 없이 GDP가 잘 편안하게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는 정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죠. 시장은 이 아래 전망치보다 위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커머디티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구리는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 간밤 또 썼고요. 유가는 견조한 흐름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떨어질라 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기준으로 배럴당 75달러의 종가가 써졌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너무 이제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까르미냑도, 블랙락도, 피델리티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블랙락인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 이제 숫자를 봐야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시장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 주에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어제 마감된 미증시, 우리 시장의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갔죠. 아시아권 거의 대부분 좀 숨고르기 양상이 나왔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실 요 근래 며칠 사이에 연속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상승폭이 꽤 가팔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로 쉬어갈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감안해서 본다면 어제 코스피가 굉장히 견조했다, 나름 잘 버텨줬다라는 평가가 나왔죠. 자, 이 코스피는 일단 견조하게 잘 버텨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영향은 이제 중국의 방역 보복 조치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인데 어제 중화권 증시도 같이 쉬어갔습니다. 뭐 특별하게 노이즈를 볼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은데 세부 항목들, 세부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런 조치를 어제 갑자기 내놨죠.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제한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부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해제까지 중국 단기사증 발급 중단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의 대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에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라는 내용. 결국에 이 한국이 중국인 입국 정상화를 한다면 이것이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과거에 이 보복 조치 중국의 태도를 복기해 보면 참 많이 젠틀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평가하고 있는 산업계 피해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입국 제한에 따른 피해는 크게 제조업계, 항공업계, 관광업계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장 지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계에도 타격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있는 게 항공과 관광업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은 됩니다. 다만 이제 과도기적 성격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차이나 플레이는 주가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면 이것은 좀 필연적이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코로나 정책 변화와 리오프닝의 로드맵 중국 부분인데요.
과거 제로 코로나의 당시에서 선택적인 봉쇄 흐름 그리고 점차적인 방역 완화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의 입장에서는 인바운드 재개보다는 그 이후에 있을 아웃바운드 재개 그리고 아웃바운드의 정상화가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은 올해의 하반기 전망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덜컹거림, 과도기적 측면은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부분 체크해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리바운드 후보 대상이라고 손꼽았습니다. 레포트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 이제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의 반응을 보시면 당연히 작년 말부터 중국, 중화권 증시가 가장 빠르게 올랐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상하이 A지수의 탄력도 1월 첫 주 2%, 이번 주 들어서 강보합 정도 추가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서 물론 작년에 중국 오를 때 우리가 좀 덜 올랐죠. 그래서 올해 딱 시작을 하면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코스피의 1월 첫 주와 어제까지 금주 상승률이고요. 브라질 보베스타 증시도 보시면 첫 주에 새해 첫날 이튿날 이 두 번째 거래일까지 5% 넘게 지수가 급락을 했었는데 주 후반 들어서 그걸 빠르게 메우면서 보합까지 올려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들어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IB 쪽에서 브라질과 우리나라 코스피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매력도 측면에서 브라질보다 한국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동안 많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쭉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낮고 중국 경제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빠른 회복 기대감이 중국 중화권 증시에 반영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의 반영도가 낮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한국의 아웃퍼폼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점에서 압도적인 매력 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중국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매력도 측면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이야기를 골드만삭스 에선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내부적인 움직임도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부양에 결심을 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죠. 이번 주에 지방 양회가 시작됩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은 3월 5일 있을 전인대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죠. 경제 성장률 목표치 이번에 높일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5% 이상 정도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부양 부분입니다. 부동산 부양과 소비 촉진 부양이 강력하게 이번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 특히 이제 전인대 양회에서 나오겠죠. 그 배경은 명확합니다. 올해가 시진핑 3연임의 시작인데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감 지속해서 들리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희석시켜줘야 하는 입장이겠죠.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국면입니다. 11월 CPI 데이터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1.6%밖에 되지 않고요. 중국은 PPI 심지어 마이너스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성과를 보여달라라는 입장이고요. 친시장의 질적 성장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대에서 과감한 재정 부양이 기대되는 배경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중국 관련 브리핑을 했을 때 스트리밍상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그럼 중국을 사야 하나라는 글이 올라와서 참고적으로 이 글로벌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증권의 보고서인데요. 그래도 홍콩이 가장 싸다는 내용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이 미국도 아직 좀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 본토 증시 코스피 한 중간값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만 여기 뚝 떨어져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상 아직 홍콩에 갈 길이 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토 증시도 홍콩 증시도 지금 저점 대비했을 때 40%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론, 쉬어가는 가능성 나오는 건 당연한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하락할 때 오히려 트레이딩 바이의 기회로 삼아보자는 삼성증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선호주는 턴어라운드 소비재, 그리고 낙폭과대 쪽에서는 신형 인프라 관련주, 첨단 제조 관련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올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주식 쇼핑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일 기준으로 정리해봤는데 외국인의 이 매수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1조 8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입니다. 기관 약관 사고,
개인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쇼핑 바구니에 담았는지 보시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또 추가적으로 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제외하고 보면 금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키포인트는 정책 수혜 혹은 낙폭 과대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시장의 이 주요 사이클은 정책 기대 낙폭 과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갑자기 이제 들려온 소식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이슈입니다. 새해 첫 순방 이슈인데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다보스 포럼 방문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 경제사절단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내용 캡처를 해왔고 국내 상장 기업들 100개사가 참가를 합니다. 주요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기업들 예측했던 거는 사실은 신선도 측면에서 신선하지는 않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과 환경, 히림 이들 종목의 주가 반응이 뜨거웠고 시간 외 거래에서 움직임도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숫자, 실질적인 수주 내용이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움직임 혹은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측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